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직접 제가 그런 대상이 되니까 좀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단순히 지금 딱 열흘을 뭐 햄버거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뭐 샐러드나 이런 것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몸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다라면 실수로 쏟아진 커피. 웬일인지 윤광용 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말수도 줄어들고 신경도 부쩍 날카로워졌다. 좀 신경질적이 되고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웃어도 그냥 싱긋하고 말거나 아니면 웃는 게 별로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요. 웃는 거를. 농담도 안 하고 말을 이렇게 한마디 시켜도 그냥 이렇게 대꾸를 별로 귀찮으신가 봐요. 윤광용 씨는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걷기 싫어지고 실험 도중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주 피곤하진 않은데 컴퓨터에 이제 콜라를 놓다가 이제 자판에다가 좀 흘렸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갑자기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거 딱 듣고 나서 이제 갑자기 좀 화를 냈죠. 네.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낸 건 아니고 삐져가지고 이제 딴 데 가버렸죠. 그래서 뭐 자신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는 윤광용 씨. 상담 결과 실험 전보다 공격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좀 안 그러려고 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간 기능 자체가 갑자기 더 나빠져가지고 급성적인 어떤 다른 어떤 그 간 질환이라든지 신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어떤 복잡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햄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몸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이걸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성도 증가가 되겠죠. 실험 22일째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다. GPT 수치가 50에서 또다시 상승해 54까지 올라갔다. 간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분이 패스트푸드를 드시기 전하고 패스트푸드를 드신 후하고 일상생활, 즉 운동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만 패스트푸드로 바꿨다고 하면은 그런 음식 때문에 간에 기름이 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바이러스도 없고요. 그다음에 술도 별로 안 드시고 당뇨병도 없기 때문에 간에 기름이 끼는 주 원인인 그 체중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때문에 간 기능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은 인체로 들어온 지방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처리하기에 너무 많은 양의 지방이 들어오면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게 돼 지방간이 된다. 패스트푸드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한 끼만 먹어도 많은 열량과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 햄버거의 경우 전체 칼로리에서 지방의 비율이 약 40에서 50% 정도이고 튀긴 닭은 60%를 육박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히 몸에 해로운 지방의 함량이 높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름은 트랜스 지방인 쇼트닝이다.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 지방은 구부러진 형태라서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러나 이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가 붙으면 동물성 지방인 포화 지방산과 똑같은 직선 모양으로 변하고 유동성은 사라진다. 이것이 트랜스 지방이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반대로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이런 변화는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심할 경우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장마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를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이 2%가 높아지면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은 2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 트랜스 지방산이 몸에 좋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의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포화지방의 한 성분일 뿐입니다. 식품업체들이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트랜스 지방산은 소비자들의 심장 질환 위험성을 높입니다. 결국 트랜스 지방산을 섭취해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30살인 현창진 씨는 정기적으로 심장 검진을 받고 있다.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죽는 기분이라는 거구나. 근데 제 나이도 사실 젊은데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 당시 현창진 씨의 혈중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았고 심장의 중요 동맥인 관상동맥 중 하나가 거의 막혀 있었다.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체중이 120kg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과체중 되시는 것도 좀 원인이 되고 그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그 지방 중에서 특히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지방에는 별로 없는데 그런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이런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긁어먹고 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죠. 심혈관으로 들어간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을 긁어 염증을 일으켜 피딱지인 혈전을 만든다. 이 혈전에 점점 불순물이 쌓여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될 수 있다. 수술을 받은 후부터 현창진 씨는 살코기나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 그러나 여전히 패스트푸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제가 절박할 때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는 그걸 모든 걸 다 자제하고 참고 그랬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제가 이제 좀 몸이 다시 정상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 번씩 먹고는 있습니다. 예. 과연 패스트푸드에는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메뉴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분석했다. 삼겹살 100g당 트랜스 지방이 0.86%가 들어있는 데 비해 햄버거가 5.86%, 감자튀김이 12.02%, 치킨이 14.6%로 삼겹살보다 약 7배에서 17배 정도 많이 들어있었고 냉동 피자가 특히 많았는데 이 밖에도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나 즉석식품류의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았다. 그런데 이제 흔히 시중에서 뭐 쇼트닝이라든지 그런 기름을 쓰게 되면 상당한 양의 트랜스 지방산이 혼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 식당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물성 유지를 가지고 한다면 트랜스 지방산이 전혀 없는 그런 식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격이라든지 또 혹은 튀기고 났을 때 맛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트랜스 지방산이 좋거든요. 식물성 기름과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기름인 쇼트닝으로 튀긴 음식의 맛 차이를 직접 비교했다. 초등학교 한반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2가지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각각 먹게 한 후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 선택하게 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닭을 더 좋아할까?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나요. 나요? 왜 나 통닭이 맛있어요? 좀 더 바삭바삭하고요. 네. 맛있어요. 나요. 나가 왜 맛있어요? 바삭하고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입맛에 딱 맞아요? 네.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닭을 선택한 어린이가 8명인데 비해 쇼트닝으로 튀긴 닭을 선택한 어린이는 약 3배 정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튀김 음식은 보통 바삭거리고 고소한 맛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튀김 음식을 일반 식용유로 튀기게 되면은 끓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장시간 기름을 가열을 해야 되고 또 튀김 요리를 했을 때 더 오래 또 튀겨야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산이 섞인 기름을 쓰게 되면은 끓는 점이 높아서 단시간에 식품을 튀겨낼 수가 있고 또 단시간에 튀기면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바삭거리고 고소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최근 전국 교사들의 모임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피자, 스파게티,
햄버거, 치킨, 불고기, 떡볶이가 상위에 올랐는데요. 이 대표적인